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강의는 뭐냐면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로지컬 애플트는 하나의 게이트에 대해서 본 거예요. 네, 하나의 게이트가 아니고 여러 개 게이트가 연결되면 여러분 로직 패스를 이룰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 패스 딜레이를 우리가 로지컬 애플트 우리가 디벨롭한 리니어 모델을 이용해서 패스 딜레이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패스 딜레이를 제가 지난 강의 말미에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사이징에 따라서 딜레이가 어떻게 바뀔지까지 묘사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패스 딜레이를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패스 딜레이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도록 사이징을 잘 조절해서 그 사이징을 결정해서 회로 설계를 하는 것까지, 즉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까지를 바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통상 회로 설계 엔지니어라면 처해져 있을 상황,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시를. 어떤 상황이냐면 인풋이 주어져 있고 저기 멀리 내가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풋으로 출발해서 아웃풋까지 갈 건데 중간에 펑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에 어떤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로직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풋 투 아웃풋에 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인풋이 뭐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딴 데서 인풋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낸드 3가 와서 두 개를 또 합쳐야 되고 그다음에 인버터 하나 왔다가 다시 낸드 2가 와서 마지막에 너어 3가 와서 이렇게 연결돼야 돼 라는 이런 로직 있죠.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야, 그럼 이 노아2는 4.1로 할 거야? 8.2로 할 거야? 아니면 16.4로 할 거야? 등등. 드라이브 몇을 쓸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낸드3는 2333으로 할 거야? 피모스 대 엠모스를요? 아니면 뭐 2333이 아니고 4666으로 할 거야? 즉 사이징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이징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가 바뀌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를 최소화하도록.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무조건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크게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흔히 하실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크게 하면 위스가 커지니까 커런트가 커져서 엄청나게 차지를 빨리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인버터 사이즈 엄청 크게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 인버터 사이즈가 커지면 얘가 드라이브 해야 되는 캡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사이징을 대체 얼마로 정해야 돼? 라는 여러분의 직감이 있으시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디벨롭했던 리니어 딜레이 모델을 이용해서 패스 딜레이를 표현한 다음에 걔를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로직은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각각의 스테이지를 몇으로 사이징해야 돼? 그래야 딜레이가 최소화돼?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로직이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고 각 가운데 있는 사이즈들 요 노아2, 낸드2, 인버터2의 인버터의 사이즈가 X, Y, 0 되어 있는데 걔네들 사이즈가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X, Y, G 사이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이면은 여러분 여기 6.67, 피모스 6.67, 엠모스 3.33으로 되어 있는 거다. 자동으로 사이징, 스트렝스 매칭 되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하고요. 그때 여기 X, Y, G를 대체 얼마로 해야 딜레이가 미니마이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딜레이를 여러분이 식으로 표현해야죠. 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스테이지 넘어갈 때 여기 딜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돼요? G1, H1, P1이죠. G1은 뭔데? 인버터의 G, H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딜레이 이거니까 10분의 X 맞죠? 그쵸? 여러분 C인분의 C 아웃입니다. 뺀 아웃입니다. 그리고 P는 뭐예요? 그냥 1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GH1, P 그리고 여러분 뒤에도 다 GH 더하기 P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1 곱하기 여러분 1 곱하기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 10분의 X 더하기 1 맞죠? 인버터니까 P1 맞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노아2는 여러분 뭐예요? 요거 2고 요거 3분의 5잖아요. 근데 H2는 뭡니까? 요거 X분의 Y잖아요. 그쵸? 뺀 아웃이잖아요. C분의 C 아웃 여기분의 여기.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시죠. 그다음 여러분 낸드2는요 P2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3분의 4잖아요. H3는요 Y분의 Z잖아요.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G는 1이고 그쵸? 얘 P도 1이고 그쵸? H4는요 여러분 Z분의 20이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제가 빨간 줄 부분 있죠. 쟤를 다 몰아서 앞에다 쓰고요. 미지수가 아닌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그냥 6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저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 최소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X, Y, Z를 잘 결정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 땡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도록 X, Y, Z를 결정해야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답이 주어졌다고 이거 다 합쳐갖고 쟤네 네 텀을 합친 게 최소화가 되도록 여러분 XYZ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요. 얘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제가 지금 곱하기로 말한 게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곱은요, 여러분 일정해요. 그쵸. 여러분, 곱은 일정합니다. 곱은 일정해요. 우리가 지금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합은요, 우리가 얘네들의 합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곱이 일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랑 여러분 비슷하냐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10분의 x 더하기, x분의 5, 여러분 이거 최소화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최소화하실 수 있을걸요? 못하시겠으면 여러분 미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산술기하평균 하세요. 그쵸? 두 개의 곱이 얼마예요? 10분의 5죠. 그러니까 여러분 2루트 10분의 5 이거의 최소. 그리고 언제? 그게 언제? 이 등호가 언제 등호가 여러분 다름 아닌 최소가 되는 조건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 얘네들이 같을 때 성립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를 두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네 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네 놈이 다 똑같아야 최소가 돼요. 여러분 이 산술기하 평균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의 컨벡시티를 이용해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짝짝짝짝은 뭐야? n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죄송합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짝짝짝짝 하는데 뭐예요? 여기 n. 여러분 이게 산술 기하평균의 대소관계인데요. 여러분 이쪽은 산술평균, 이쪽은 기하평균. 아시겠죠? 다 곱한 거를 n 루트 한 거, 다 더한 걸 n으로 나눈 거. 이건 여러분 로그 함수 이용해서 여러분 쉽게 증명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증명 가능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자 찾아서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 이용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수학적 툴을. 이 네 개의 곱은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픽스예요. 곱하면 여러분 곱해요. 상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그때 그 값으로 어떤 값으로 최소가 될 텐데 그때 최소가 되는 조건은 얘랑 네 명이 전부 다 같을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네 부분의 프로덕트가 어떻게 돼요?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곱이 일정한 값의 합의 최소. 그게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과 아주 직관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부분은 제가 전부 GH들의 합을 앞에다가 쓴 거고요. 그쵸? 그리고 P는요 여러분 따로 빼서 합쳐서 썼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이 부분은요. GH의 합에 최소가 돼야 되지만 사실상 GH의 여러분 GH의 전체 곱은요. 일정하게 나와서 GH의 곱이 일정할 때 GH의 합을 최소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쉽게 활용해서 문제를 솔브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감을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패스 레벨 파라미터를 인트로듀싱 할 만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GH 곱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GH 곱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G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고 H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G는 다 뭐예요? G의 곱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로직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곱 그리고 뭐예요? H 10분의 x, x분의 y, y분의 z, z분의 20. 제가 중간 사이즈만 베리어블이니까 이 10분의 20으로 왠지 얘네들의 곱이 일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간 사이즈랑 상관없이 이 H의 곱을 제가 정의를 해놓고 걔를 이용해서 걔네들의 곱이 일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GH의 성분이 몇으로 같아야지 최소가 될지를 그런 흐름으로 제가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패스 딜레이의 최소를 구하는 과정을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게이트의 사이즈 X, Y, Z랑 전혀 상관없이 뭘 정의할 수 있냐면 패스 일렉트리컬 에포트라 그래서 라지 H 이거를 그냥 정의해 버릴게요. 그래서 아까 모티베이션은 뭐였냐면 이거가 왠지 일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부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인분의 Cout이잖아요. 걔는 맨 앞에 있는 10분의 20이었으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욕심부려서 진짜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것만 봐갖고 C인분의 Cout 해서 패스 레벨에서 A인분의 out.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스몰 h는 요 맨 앞에 C인 게이트 앞단 인풋 분의 게이트가 드라이브하는 아웃 그게 바로 팬아웃이었죠. 게이트 레벨의 패스 에포트, 팬아웃은요. 근데 여러분 패스 레벨에서 제가 그걸 한번 욕심부려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Cout, 전체 Cout, C인분의 Cout, 패스 레벨에서 라지 H인 패스 일렉트리컬 에포트를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패스 로지컬 에포트인 라지 G는요. 뭐예요? 전부 G들을 다 곱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GH의 곱들 있잖아요. 즉,
GH의 곱들은요, 라지 F, F들의 곱이니까 라지 F로 제가 정의를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되게 많이 하는 착각,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야, 교수님, 여기 G를 다 곱한 거, 그리고 여기 이게 사실은 H 곱이었으니까 이거랑 이걸 곱하면 이게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예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에 써놓은 거 보면은 GH에 전부 이렇게 GH1, GH2, GH3, GH4 4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의 전부 다 곱은 그냥 이거 곱한 거 따로따로 GGG 곱하고 HHC 곱한 다음에 전부 다 F의 곱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HHHH의 곱은 C인분의 C 아웃이니까 간단하게 내가 가운데 있는 X랑 전혀 상관없이 구할 수 있고 G도 가운데 사이징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로직 타입만 보면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징이랑 상관없이 내가 그러니까 사이징이랑 상관없이 구할 수 있는 G랑 H를 이용해서 전체 곱인 라지 F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라지 F의 곱이 일정하다면 제가 이거 써가지고 이거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겁니다만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 써가지고 F가 다 똑같도록 F가 얘네가 다 똑같도록 어떤 옵티멀한 값으로 똑같도록 제가 이게 되도록 이게 되도록 그쵸? 이게 되도록 그쵸? 다 똑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아니냐면 이거랑 G를 구했어요. 제가 로지컬 에포트, 게이트들의 로지컬 에포트를 다 곱해갖고 G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H는 뭐예요? C인분의 패스 레벨에서 C인분의 C아웃을 구해가지고 패스 레벨의 라지 H를 구했어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라지 F 딱 구하면 전체 F들의 곱, 그래서 거기다가 스퀘어 N 해가지고 각각의 F를 구한다. 그럼 여러분 그거 땡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교수님?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H의 전체 G의 곱 이건 맞는데요. H의 곱이 전체 C인분의 C아웃 패스랑 달라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패스 레벨에서 C인분의 C아웃 했는데 중간에 이거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제가 여기서 곱하고 여기서 곱하고 여기서 곱하고 여기서 곱하면 C인분의 C아웃으로 다 중간에 약분돼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인버터 제가 있고 이쪽으로 여러 패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로지컬 레벨, 게이트 레벨에서 H를 구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C인분의 여기 두 개로 보이는 C 아웃으로 해서 C인분의 C 아웃을 구해야 되죠? 그쵸? 근데 뭐예요? 제가 그렇게 구한 거랑 C인분의 C 아웃, 패스 레벨에서 구한 거랑은 달라요. 이게 쭉 중간에 이렇게 브랜치로 나눠지는 게 없다고 하면은 다 약분돼서 많은데 이렇게 중간중간 브랜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패스 레벨에서 구한 C인분의 C아웃이랑 중간에 브랜치가 있을 때는요. 이 전체 H를 다 하나하나 곱한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에 예시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거 10분의 X, H, 그쵸? 여기서는 X분의 Y, 여기서는 Y분의 Z, 그리고 여기서는 Z분의 20 해서 얘네를 다 곱하면 날라가, 신나 해서 10분의 20 이렇게 해서 스몰 h를 다 곱한 게 라지 H인 10분의 20하고 똑같았는데요.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른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X가 또 있어봐요. 그리고 여기 10분의 2X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랑 이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숫자들이 막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또 있어봐요. Y가 막 3개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Y잖아. 이거 살아남잖아요. 그럼 제가 얘네들을 각각 다 곱한 것들이 전부 10분의 20이랑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치, 이런 걸 여러분 브랜치, 회로가 이렇게 중간에 나눠지는 걸 브랜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브랜치가 있을 때는요. H를 제가 이 패스 레벨에서 구한 라지 H를 각각의 게이트의 H의 전체 곱이랑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과한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F의 곱은요. 요거의 곱인데 이거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GH랑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G는 괜찮은데 요 H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F를 GH라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왜? 브랜치 패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F랑 GH의 곱이랑 빠진 게 뭐냐면 여기 뭐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중간중간 있는 아까 브랜치들을 다 곱한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2, 3 제가 아까 썼던 거를요. 그래서 여러분 브랜칭 에포트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요. 이거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5분의 15가 아니고 이 온 패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패스 말고 오프 패스로 몇이 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패스를 예시를 들면 여기 15 그리고 15 더하기 15 내가 관심 있는 15 말고 추가적으로 15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에서는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똑같은 게 3배가 있으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을 다 스테이지별로 다 구해가지고 걔네들의 곱을 브랜칭 에포트라고 정의를 해 놓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브랜치의 곱을 전부 다 써주면 F는 BGH 혹은 GBH로 정의가 가능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렇게 해서 얘가 일정하더라.
F는 BGH, 얘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저것이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뭘 미니마이즈 할 거다? 얘를 미니마이즈 할 거다. 패스 딜레이를 미니마이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로직이 바뀌지 않는다면 G의 곱도 일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H의 곱도 일정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F의 곱인 이 라지 F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 F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앞에 있는 결과를 가져다 쓰면은 얘네들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즉 뭡니까? 각각의 F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즉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GH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G1H1, G1H1이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DF를 미니마이징 하는 거 다시 한번 포커싱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 뭐다? 얘가 컨스탄트한 거고, 중간에 사이징이 어떻게 되든 얘는 항상 컨스탄트예요. 그럼 그게 컨스탄트한 상황에서 각각 F들이 최소화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XY가 2일 때 X 더하기 Y가 최소가 되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모든 F가 같을 때, 모든 스몰 F들이 다 똑같을 때 DF가 미니마이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로 똑같을 때요? 뭘로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A 더하기 B 이게 여러분 산술 평균이잖아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정부 예를 들면 X로 같아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2분의 X를 넣으면 이쪽은 X잖아요. 그쵸? 왼쪽은 X입니다. 그게 뭐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면서 X제곱 되면서 결국은 이꼴 되는 거잖아요. 즉 뭐예요? 두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쵸? 두 개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똑같을 때, 즉 A랑 B가 똑같을 때 최소가 되는 거, 즉 등호가 성립하는 거 간단하게 여러분 증명 가능한 거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F가 뭘로 똑같아야 될까요? 전부 다 똑같으려면? 전부 다 똑같으려면요? 보세요. 전부 다 똑같으려면 바로 이 값으로 똑같아야 돼요. F가 N제곱근을 되도록, 제가 전체 곱한 거에 N제곱근이 되도록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이 등호를 푼 거거든요. A, B가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얘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좋아. 이걸로 제가 갈게요. 이 F 하나하나가 전체 일정한 곱 라지 F의 N 제곱근으로 계속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제가 사이징을 하게 되면 딜레이가 미니마이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이트 사이징을 하는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GH는 얼마? 여기서 GH 얼마? G는 얼마? 3분의 4. H는 얼마? 8분의 3X잖아요. 그쵸? 여기서 GH는 얼마? 3분의 5 G죠? H는 얼마? X분의 2Y.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는요. GH 얼마? 3분의 5 랜드2니까요. H는 얼마? Y분의 45.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다 똑같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똑같아야 된다고요? 전체 F.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B, G, H는요. 여러분 이거 다 곱한 거죠. 그쵸? 여러분 이거 다 곱한 거다.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도 돼요? B 따로, G 따로, H 따로 패스 레벨에서 구하면 패스 레벨 파라미터로 구하셔도 되죠. B는 얼마입니까? 6. G는 얼마예요? 3분의 4, 3분의 5, 3분의 5 이렇게 되니까 3분의 3의 3승, 5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 H는요. 8분의 45. 그래서 여러분 F를 구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날라가고 여기서 또 4 날라가고 4 이렇게 되고요. 그쵸? 3 하나 날라가는 거죠. 요거 3 하나 날라가서 6이 된 거고 요거 이렇게 하시면 5만 남으니까 5의 3승 되죠. 그래서 여러분 F가요 5의 3승이라서 각각의 스몰 F는요 F의 3분의 1승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5, 얘도 5, 얘도 5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X는 얼마? 10. 그쵸? Y는 얼마? 넣으시면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나오죠. 여기 10 나오면은 이렇게 합쳐서 이게 5가 되려면 Y는 15 나오죠. 여기다가 Y 15 넣어보세요. 자동으로 얘가 5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징하는 게 바로 최고의 딜레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딜레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여러분이 흔히 하는 착각은 뭐다? X가 크면 클수록 혹은 Y가 크면 클수록 딜레이가 그냥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왜? X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 8은 어떡하라고?
야, x가 크면 여러분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여기 이 캡을 채우거나 빼는 x가 크면요. 이 캡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원활하겠죠. 빠르게 뺐다 뺐다 할 수 있을 텐데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뭐예요? 이 x가 커지면요. 8이 감당해야 되는 캡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옵티멀한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런트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캡도 증가하기 때문에 게이트 캡도 증가하기 때문에 야, 미스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회로가 빠르다? 그거 흔히 하는 착각인데 그게 반드시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사이징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n이 작으면 작을수록 똑같은 로직일 때 스테이지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빠를까요? 그것도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GH 더하기 P 구하고 여기서 GH 더하기 P 구하고 여기서 GH 더하기 P 구하고 여기서 GH 더하기 P 구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전달하는 로직이 A라면 제가 여기다가 A 인버팅 넣고 여긴 그냥 A 넣고 A 인버팅 넣고 A 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 제가 A랑 A 인버팅이 둘 다 어베일러블인 상황에서 여기 64라는 캡에다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A랑 A 인버팅이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 64라는 캡에다가 A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버터 한 단 통과해서 A 인버팅해서 인버팅 한 단 통과해서 A로 만드는 거. 아니면 A를 가지고 인버팅 두 단 통과해서 A를 전달하는 거. 네 단 통과하고 A 인버팅을 세 단 통과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각각의 GH 더하기 P를 다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F가 각각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GH, 즉 F, 스몰 F를 미니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로? 요거에 n분의 1로.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기 n은 1, n은 2, n은 3인데 여러분 F는요, 뭐예요? B, G, H인데 B도 1이고 G도 H니까 H는 그냥 1분의 64로 가능하죠. 자, 그럼 여러분 1일 때는 얼마예요? 스몰 F가 64가 되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2일 때는요, 64, 스몰 F가 8이 되고요. 3일 때는요, 4가 되고요. 4일 때는요, 2.8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4에 64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에 6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GH 더하기 P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GH 더하기 P니까 64 더하기 1이라서 딜레이가 65예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두 단으로 나눠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16 더하기 2. 진짜예요? 여러분 한 단보다 두 단이 더 빨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 단이 더 빨라요. GH 더하기 P 다 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GH 더하기 P를 다 합한 거예요. 이거 합한 거라고요. 이거 합한 걸 여기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왜 GH 더하기 P예요? 8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얘가 제일 빨라요. 이것보다는 느리지만 얘가 제일 빠른 이건 제가 오바해서 4단 가면 오히려 더 느려지만 3단에서 최소화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야, n에 따라서도 n이 반드시 크다고 해서 딜레이가 느린 것도 아니고 n이 반드시 작다고 해서 딜레이가 작은 것도 아니네? 그럼 우리가 n도 최적화해줘야 되겠네? n도 옵티멀한 값을 도출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로직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인버터를 짝수개를 추가해가지고 짝수개 인버터 추가하면 로직 바뀝니까? 안 바뀌죠. 로직 안 바뀌는 상황에서 전체 n의 개수가 바뀌면 그때 우리가 옵티멀한 f가 바뀔 거고요. 그러면 이때 사이징이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딜레이가 제가 인버터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아질려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n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낸드 투 노아 투 인버터 있던 어떤 로직 있잖아요. 막 조합되어 있던 어떤 로직 블락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만약에 3단이라고 했을 때 3단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인버터 2단 더해서 3 더하기 2단으로 한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 3단으로 구했을 때 F가 예를 들면 8이었다가 5단으로 구했을 때 F가 4라면 이게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스몰 F가 더 작아짐에 따라서 걔네들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는 n이 추가된다고 해서 반드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n 또한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로 놓고 걔도 최적화의 대상으로 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n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이징을 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최적화인 뭐예요? 인버터를 몇 개 추가해서 딜레이를 최소화하는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딜레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예요? n을 베리어블로 놓습니다. 아시겠죠? n을 베리어블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n 1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제가 n-n개의 인버터를 추가를 해서 물론 여러분 여기 짝수가 아니고 홀수여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교수님? 그럼 로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로직이 나오게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인버터 한 단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맞추려면 A, B 해서 여기 A, B의 인버팅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이거랑 여기를 제가 인버터 한 단 추가해서 이거 똑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맞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죠. 이거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거 드모그램 같이 쓰면은 A, B잖아요. 그거의 인버팅이니까 이쪽은 A, B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앞단의 로직을 무조건 바꿔가지고 제가 인버터 꼭 짝수개만 추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짝수개를 추가하면 로직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인버터 한 단 추가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면 여기 로직을 여러분이 적절히 만져가지고 똑같은 로직을 그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인버터가 짝수개여도 괜찮지만 편하겠지만 홀수개여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 n1개가 있고요. 우리 주어진 로직 펑션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의 개수를 n1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추가로 n-1개의 인버터를 추가로 단다고 하더라도 전혀 로직에 문제 없고 패스 어떤 오퍼레이션에 문제 없는데 대신 이 인버터를 추가하는 것이 여기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오히려 딜레이를 작게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최적의 n, 라지 n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최적의 라지 n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n을 미지수로 놓고 n으로 표현된 딜레이, n일 때의 딜레이를 우리가 n에 관한 방정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를 n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딜레이를 최소로 만드는 라지 n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이 전략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n으로 나왔을 때 뭐예요? f, 전체 f를 n분의 1로 하는 게 우리의 전략상 가장 좋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 앞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p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n이랑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라지 n이랑 관련 있어요. 왜냐면 인버터가 추가되면 여기 111 해서 n-n개 n1에 1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쓰면요 요 앞부분은 그대로 가고 이 앞부분은 여기는 여기서 온 페리스틱 딜레이고 요거는 인버터의 페리스틱 딜레이를 이렇게 더해줘서 써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n을요, 이 d를요, n에 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요. 다 그래서 요거를 자 n으로 미분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n으로 미분해서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로우로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만족하는 라지 n에서 아니면 이 식 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여러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식이 만족하는 조건에서 딜레이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안 풀려요. 그쵸? 여러분 그냥 클로스 폼으로 안 나오고 여러분 이게 만족하는 로우 값은 그냥 여러분 뉴머리컬하게 프로그래밍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스테이지 에퍼트. 이 로우가 즉 이 값이 3.6 정도 되는 값에서 최소가 나오더라. 아시겠죠? 컴퓨터로 풀었더니.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대략적으로 각각 스테이지 에퍼트인 GH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이 GH가 3.6이 되는 정도에서 우리가 사이징을 하면 좋겠네. 아시겠죠? 즉 스몰 f가 4가 되는 정도에서 왜냐면 3.6을 들고 다니기엔 너무 복잡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미니멀한 여기가 로우가 3.6인데 여기가 로우가 3.6인데 로우가 6에서 2.4까지 변할 때까지 15% 정도밖에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로우 3.6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f가 4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딜레이를 가져가는 게 최소가 되겠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 간단하게는요, 팬아웃 4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교수님, 팬아웃이랑 F는, 스테이지 에퍼트는 다르잖아요. 왜? GH에서 요게 팬아웃이지 얘 팬아웃 4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만, 업계에서는, 즉, 필드에서는 팬아웃 4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스몰 F는 4라기도 하고, 어떤 스트레티지든 큰 차이 없이 우리가 팬아웃 4 기준으로 아니면 스테이지 에퍼트가 4가 되는 기준으로 사이징을 해야 굉장히 딜레이가 미니마이즈 할 수 있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사이징을 하는 게 GH는 4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번 스테이지에서 고민할 거 없이 뭐 하시면 돼요? 전체 패스를 볼 것도 없이 매 스테이지마다 뭘로 사이징 하시는 게 좋아요? G 곱하기 H는 4로 사이징 하는 게 전략, 그 딜레이 전략상 굉장히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4to16 디코더를 실제로 임플리멘팅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디코더가 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디코더가 뭐냐면요, 여러분 디코더는요, 여러분 코드 뭐예요? 코드가 암호잖아요. 코드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0000, 0001, 010, 0010, 0011, 0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직관적이에요? 사람이 아는 게 이 오른쪽 같이 표현된 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거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표현된 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같이 일종의 암호같이 쓰여져 있는 걸 해독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호를 디코딩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디코더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to16 디코더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0000을 000001 그리고 0001을 0010 이렇게 바꾸는 거. 그 회로는요. 이런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30이 인버팅까지 어베일러블한 상황에서 들어가서 자, 이 아웃풋인 총 16개의 아웃풋을 만들 거예요.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다름 아니라 뭘 구현하는 거냐면 AND4를 구현하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자, 워드라인. 이게 몇 번째예요? 자, 이거 뭡니까? 제가 그냥 이걸 할게요. 4, 2니까 여섯 번째죠. 여기가 0,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럼 이 워드라인 6은요. 뭐랑 뭐의 end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A, 3의 인버팅, 그쵸? 0이니까요. 그리고 A2는 갱, 그쵸? A1도 갱, 그 다음 A0은 또 인버팅해서 걔네 4개를 낸드로 구현하는 거예요. 엔드로. 근데 여러분 이 엔드 구현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그쵸? 낸드 4 한 다음에 인버터 하나 다는 것도 괜찮고요. 낸드 2를 2개로 연결한 다음에 그걸 노아로 합쳐서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거기다 인버터 2개를 또 달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엔드 4를 구현하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옵션들 중에서 딜레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즉 디코더 설계는 과연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잡은 뭐예요? 로직이 이미 기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엔드 4인데요. 얘네들을 사이징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서킷 대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라는 이슈로 좀 더 일반화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사이징뿐만 아니고 N을 우리의 디자인 스페이스로 가져왔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C 이은이 10이고 C 아웃이 96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옵션, 제가 이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이게 다 엔드 4예요. 간단하게는 여러분 이것도 엔드4고요. 이것도 엔드4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엔드4고. 자, 그러면 이거 왜 엔드4인데요? 이거 여러분 이거 엔드4, 명확히 말하면 엔드4는 여기잖아요. 근데 왜 엔드4야? 맨 앞에 넣는 거 A 넣을 걸 A 바로 넣고 A 바를 넣을 걸 A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엔드4가 아니고 낸드4인데요. 엔드4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엔드4가 아니고 뭐예요? 엔드4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오아4인데요. 노아4예요. 노아4인데 노아4로 구현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A 넣을 걸 A 바로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디코더가 가능한 디코딩을 다 디코딩 로직을 구현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걔에 대해서 다 뭘 구해요? G, P, D를 다 구해봤더니 누가 제일 빨라요? 이런 애들 빠르더라. 뭐 이런 애들 빠르더라. 이게 제일 빨라요. 뭐 했어요? GH 더하기 P 합 구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로 우리가 픽해야겠더라. 아니면 뭐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아. 뭐가 많아? 스테이지가 너무 많아서 스테이지가 많은데 오히려 더 빠르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스테이지 많은데 오히려 빠르면 좋은 거 아니야? 야, 근데 면적 때문에 이걸로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 나중에 문제예요. 아니면 전력 때문에 이걸로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딜레이만 최우선이라면 뭘로 선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외 아니에요? 낸드4랑 인버터 딱 하나만 있는 거, 낸드4랑 인버터 딱 하나만 있는 거, 딱 2스테이지만 있는 거, 아니면 낸드2, 노아2 그거보다는 뭐가 빨라요? 야, 4단이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실험해서 구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GH를 대략 몇으로? 3이나 4. 이 기준으로 제가 스테이지 에포트를 전부 다 맞춰가지고 F를 맞춰가지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하게 나오는 놈으로 선택하는 거. 그 적절한 근거로 선택해서 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프로치가 돼야 훨씬 더 체계적인 거지. 이걸 다 한 다음에 다 해본 다음에 다 실험 돌려봐갖고 다 그중에 제일 작은 거 고르면 세워라 내워라. 그거 여러분 그런 어프로치로 여러분 설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를 알고 내가 이거가 3이 되도록 되는 스테이지는 이거니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크리티컬 패스라는 개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여러분 인풋은요 엄청나게 많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인풋이 조합돼서 엄청나게 많은 빗수의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그쵸? 엄청나게 많은 멀티빗의 인풋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비트를 가지는 아웃풋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느린 놈이 이 칩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빗이 많다는 건 시그널의 개수가 많다는 건데 어떤 애는 금방 나와요. 어떤 애는 금방 나오는데 어떤 애는 이 스테이지가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지가 들어가야 돼서 그 중에 제일 오래 걸리는 패스를 여러분 크리티컬 패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 회로에서 어떤 주어진 칩에서 내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건 전체 칩일까요? 아니면 이 크리티컬 패스만 옵티마이즈 해야 될까요? 여러분 크리티컬 패스만 옵티마이즈 하고요. 나머지는요 얘보다만 빠르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얘보다만 빠르면 전체 칩의 속도가 변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은 조금 크게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조금 느려져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에어리어도 작고 나중에 배우실 여러분 조금 이따 배우실 파워도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서 사이징 해야 되는 건 이 패스고 나머지는 조금 작게 가져가. 그래서 전력도 줄이고 칩 면적도 좀 줄일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저 로지컬 에포트 같은 어떤 사이징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 딜레이 최소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아마 크리티컬 패스에 한해서일 거고 나머지는 그거랑 동떨어진 솔루션으로 약간 더 사이징이나 에어리어나 파워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요거까지 조금 더 개념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딜레이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